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모델링을 해볼 건데 아이디어가 필요한 모델링 같아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 형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너무 쉽죠? 처음에는 너무 쉽게 보이는데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모델링을 할까? 그냥 볼 때하고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쉽게,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이렇게 철판 같은 형태인데 한쪽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균일하게 들어가고 모서리도 둥글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똑같이 앞쪽으로도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전체 형태도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모델링 하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한 5초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모델링 하는 거랑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초급을 막 계속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뭘로 시작해야지 좋을까요? 이런 형태를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명령을 선택해야죠. 저는 3D 실린더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D 서클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서클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이번에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생각도 비슷하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이 모델링 하다 보면 저랑 비슷해지게 돼요.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조금씩 비슷해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볼 때 저하고 비슷하게 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클을 하나 만들게요. 서클은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서클이 가지고 있는 점은 4개예요. 그리고 세그먼트도 있죠. 이 뒤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앞쪽은 둥글게 되어 있고 직선으로 된 다음에 그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에서는 앞쪽도 둥글고 뒤쪽도 둥글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에서 옵션 중에 커넥트 옵션을 사용합니다. 커넥트 옵션은 쉬프트 드래그를 했을 때 Y축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점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불필요한 부분의 세그먼트는 가운데에 있는 거니까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점도 불필요하죠. 점에서는 양쪽에 있는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점의 속성을 코너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래쪽 형태가 완성이 되죠. 세그먼트에서 쉬프트 드래그를 했을 때 새로운 엣지가 생기면서 이 부분은 열려있게 돼요. 그래서 이 2개의 점은 웰드합니다. 그리고 이 둥글게 되어 있는 곡선은 더 둥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3D 면을 만들게 되면 꺾여 있는 면이 점과 점 사이가 6번 이렇게 꺾여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럼 너무 거칠게 보이고 카메라에서 렌더링을 할 때도 이 꺾인 면이 보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그먼트에서 둥근 부분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섭디바이드를 24개 정도로 디바이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꺾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인터폴레이션에서 스택 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는 꺾임이 이렇게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꺾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근 형태처럼 보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본 형태는 만들어진 겁니다. 점이 잘 붙어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웰드를 한번 해보면 점들이 다 없어졌죠? 그러면 점이 다 웰드가 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점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하는 과정을 실행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면 점에 열려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만약 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만 잘 참고하셔서 면을 만들고, 위쪽 형태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시메트리 명령을 사용합니다. 시메트리 명령을 사용하고 Z축 방향으로 올려서 플립을 하고 위쪽으로 복사되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Z축 방향으로 뒤집어져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제 뒷면을 만들어야겠죠. 뒷면은 뒤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2개 다 선택하고 브릿지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뒤에 있는 면이 만들어지죠. 이제부터 문제네요.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부분은 앞면이에요. 그리고 색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면의 뒷면이에요. 나중에 철판의 두께를 줄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이 엣지는 둥글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건 잠깐 잊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챔퍼를 실행합니다. 챔퍼 세팅을 실행해서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만약에 그냥 챔퍼를 실행했다면 마우스 버튼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챔퍼를 실행할 수 있죠. 3ds max가 2021, 2022가 되면서 챔퍼가 바뀌었는데 챔퍼를 하게 되면 가운데 선이 하나 생기면서 둥글게 돼요.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직선이 되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모서리가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Alt키를 누르면 선이 추가됩니다.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없어지기도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선이 추가되고 왼쪽으로 가면 선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버전별로 다르니까. 세팅 버튼을 이용해서 챔퍼를 주시면 되겠죠. 부드럽게 만들고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서리 둥근 형태까지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제 가운데 형태만 만들면 되는데 이 형태가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있는 형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하고 여기서 가운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는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인셋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안쪽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디태치 명령으로 복사하거나 복사하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다른 물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에디 폴리는 이 안쪽에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명령이기 때문에 에디 폴리를 삭제하면 원래 원본 형태의 물체가 그대로 남게 돼요. 이제 가운데 복사했던 물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 위아래로 연결되는 면만 만들면 되겠네요. 보더를 이용해서 바깥쪽 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엣지에서 엣지로 가게 되면 엣지 레벨을 선택하게 되면 보도에서 선택했던 엣지가 그대로 선택되어 있어요. 뒷면에 해당하는 엣지 두 개를 이렇게 빼게 되면 서로 바라보는 엣지들이 이렇게 선택되게 되죠. 여기서는 둥근 형태의 끝까지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브릿지 명령으로 위아래에 있는 엣지가 연결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가 연결되는 모서리가 둥근 이런 면이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검게 되어 있다는 건 뒷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폴리곤에서 컨트롤 A로 모든 면을 선택하고 플립으로 면의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폴리곤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이렇게 겹쳐 있는 가운데 있는 면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옆면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옆면을 만들어주면 되죠. 인셋을 했을 때 조금 더 인셋을 했으면 모양이 좀 더 사진하고 가까웠을 것 같은데 조금 뚱뚱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물체에는 두께를 안쪽으로 주고 아주 얇은 두께를 줍니다. 혹은 바깥쪽으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물체도 쉘 명령으로 철판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라인이 보이는 것 같지만 확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께를 가진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중요하니까 그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른 방법을 잘 생각하시고 모델링 할 때 이렇게도 모델링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런 형태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하게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는 어떤 분들한테는 간단하고 또 초급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형태인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무척 고민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모델링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